직접 개발해 주신 문세연 박사님께서 다시 한번 연단에 올라주셨는데요. 오늘 또 귀한 내용 들려주시겠습니다. 박사님,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문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훈련과정 평가를 위한 도움서 구성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훈평도 훈련과정 평가를 위한 도움서를 개발을 할 때 이 개발진들한테 우리 훈련 기간 상황에 맞는 평가 도구를 개발해 주십사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 훈련 기관의 이제 사용자이신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니 설레고 또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자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평도 구성 및 개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활용 방법을 개발된 훈평도 활용하기, 새롭게 개발하기, 더 활용하기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구성 및 개발 절차입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훈평도라는 것은 직무 필요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 형태의 가이드다. 그래서 국기 직종, 직종 정의와 편성 가이드에 기반을 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 배점표가 능력 단위별로 개발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능력 단위를 통합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훈평도가 여기 모이신 이제 평가 담당자님들, 교강사님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널리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훈평도 구성은 아마 들어오실 때 요거 다 자료집 받아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그 활용 안내라는 그 중에 제일 얇은 책자에 보시면 훈평도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훈평도 구성은 훈련 과정 그 직종별 훈련 과정의 평가 모듈, 그래서 어떻게 그 훈련 과정이 평가되어 있는지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평가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는 평가 주제별로 평가 가이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훈련 과정의 평가 주제가 5개면 5개의 평가 가이드가 개발되어서 패키지로 묶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신평원에서 개발한 평가 가이드, 훈평도를 어떻게 직업교육 훈련에서 기관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 활용 방안에 대한 그림을, 제안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훈련과정 평가 모듈은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하나의 그림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전체 훈련과정 평가의 프레임을 보여준다,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향후 평가 가이드 개발에도 활용이 되었고, 여기 그 교강사님들이 평가하실 때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구성은 평가 주제별 평가 가이드인데요. 세부적으로 평가 과제 및 문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훈평도에는 작업형, 발표형, 구술형, 필답형 이렇게 4가지 평가 과제와 문항을 제시를 하였고, 실제로 훈련생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구체화해서 제시를 한 것이 이전 능력 단위별 배점표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보이시는 요 자료, 요 틀은 익숙하시죠? 우리 그 훈련 이수자 평가 도구 품질 제고 패키지에 나타나 있는 그 타입 1, 2의 틀이잖아요. 그래서 요 틀을 준용해서 그리고 내용을 참고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신평원에서 배포해드린 이 배점표와 연계해서 개발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 직종별 평가 가이드 마지막 장에는 이런 원페이퍼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훈련 기간에서 앞서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직업교육 훈련 기간마다 상황과 훈련생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실 때 어떤 훈련 과정의 목표를 가지고 특성화하실지, 뭐 자격증 취득인지 어느 분야로의 취업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실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훈평도 개발은 그 어떻게 개발이 되었느냐라는 절차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절차와 그 하위 세 가지 단계로 9단계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훈련 과정의 현황이라던가 기존의 심평원이나 아니면 산업인력공단에 있는 평가 자료들, 그다음에 타 훈련 기관에서 활용하는 자료들, 네. 그 국기 직종의 편성 가이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여서 어떤 능력 단위들이 이 해당 훈련 과정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표를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로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은 평가 모듈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평가 모듈이 완성이 되면 직종별 평가에서 훈련 과정 평가에서 평가 주제별로 평가 과제 및 문항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 기준 및 배점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평가 지침을 작성하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인 그 평가 가이드 훈평도를 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앞서서 아마 여기 교강사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평가 주제 동일하게 과정을 편성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평가 시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평가 방법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니고 네. 평가 기준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각 훈련 기간에서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우리 교강사님들이 하시던 어떤 평가 방법이라든가 절차가 있잖아요. 그것과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셔서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 훈련 기간에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은 그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의 해답을 찾아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활용 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 훈평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개발된 훈평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공해드린 자료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 보완해서 활용하시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훈평도 새롭게 개발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9단계의 절차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9단계의 절차를 절차별로 그대로 우리 훈련 기간에서 따라해서 우리 훈련 기간만의 새로운 훈평도 평가 가이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훈평도 더 활용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도구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훈평도를 좀 더 다른 곳에 훈련 과정을 편성하거나 훈련 평가를 설계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본편, 심화편, 응용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본편입니다. 개발된 훈평도 활용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된 훈평도 활용하기는 앞서 그 9가지 절차에서 첫 번째가 분석표, 기존의 자료들을 취합해서 분석표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은 좀 넘어가고 평가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포해드린 훈평도에서 내가 우리 훈련 기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평가 주제지, 어떤 평가 내용이지, 요거를 취사 선택하는 게 개발된 훈평도 활용하기고 먼저 그러면 평가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평가 가이드 활용 방안 그 원페이퍼 그림에 보면 어떤 특성화를 하는 과정인지 어떤 자격증과 연계된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드린 자료에 제안을 해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 스마트 웹 컨텐츠 개발 직종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웹 컨텐츠 개발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평가 주제잖아요. 그럼 이 평가 주제 중에 5개면 5개를 다 선택을 하겠다. 우리는 웹 퍼블리셔 양성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요 기획 설계 그다음에 컨텐츠 디자인 구현에 조금 치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의 의사 결정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훈련 과정 목표가 뭐지? 우리 훈련 기간은 어느 정도지? 훈련생 수준은 어떻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는 또 우리와 협약된 산업체들이 원하는 어떤 수준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심평원에서 제시해드린 그 평가 주제 중에 우리 훈련 과정에서는 어떤 거를 채택하실지를 의사결정하시는 단계가 평가 주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평가 주제를 선정하셨으면 평가 내용, NCS를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훈평도에 보시면 평가 주제별로 이렇게 능력 단위가 통합해서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능력 단위 중에 우리 훈련 기간에서 필요한 거는 어떤 거지?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 콘텐츠 기획이라는 평가 주제에서는 UI, UX 콘텐츠 기획, 스마트 문화의 콘텐츠 기획은 우리는 쓸 거야. 하지만 스마트 문화앱 사용자 조사 분석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평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제외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요 단계에서 우리는 GUI 상세 디자인이 매칭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훈련 기간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하면 추가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가감을 하는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배포해드린 훈평도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아니면 조금 변경해서 활용하고 계시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내 외부 전문가 검토 회의를 통해 이렇게 어떤 거를 더 할지 어떤 거를 뺄지 그대로 가져갈지 의사 결정을 한다면 여기 모이신 직업훈련기관 교강사분들이 맞춤형 평가 도구에 조금 더 접근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평가하겠다. NCS까지 매칭이 됐으면 평가 과제나 문항을 좀 더 만드시고 구체화하셔야 될 텐데요. 그때에도 우리 훈평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평도에 좀 실제로 평가할 수 있게 자세한 평가 과제와 문항을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더 우리 훈련 기간에 맞게끔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기자재나 프로그램에 따라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시거나 항목을 변경하시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찬가지로 훈련생의 어떤 수준에 맞게끔 훈련 기간의 상황에 맞게끔 변화하신다면 또 맞춤형 평가 도구에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시된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심평원의 이제 훈평도에서 제시된 기준을 조금 훈련 기간에서 변경을 하셔서 더 구체화하셔서 예를 들어 수치 같은 것들을 더 구체화해서 제시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 평가 기준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에 개발된 훈평도를 각 훈련 기관에서 어떻게 좀 손쉽게 기본편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심평원의 배점표 품질 제고 패키지 요거 심평원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그 자료도 참고하실 수도 있고 NCS 학습 모듈이라던가 자격증 공개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오늘 또 ISC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 이제 훈련 과정 교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참고하셔서 또 타 훈련 기관의 자료들 우리가 그 우수사를 경진대회 하면 작품집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평가 문항이라던가 과제 기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훈평도 새롭게 개발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심화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9가지 절차, 저희가 이제 훈평도를 개발한 개발진들이 개발한 절차에 따라서 처음부터 각 훈련 기관에서 맞춤형으로 개발한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크게 3단계고 하위 3단계씩 9가지 절차였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인데요. 이 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고 나면 여기 보이시는 그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은 아웃풋 이미지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 현황도 분석을 하고 어떤 목표와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훈련 기간 내 외부 자료들을 취합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표를 만들어서 이 과정은 해당 훈련 과정,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훈련 과정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와 실무 교과의 전체 풀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풀을 만드는데 어디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느냐? 편성 가이드에서도 얻으실 수 있고 훈련 기준에서도 얻으실 수 있고 SQF라든가 배점표 아니면 여러분들이 산업체 수요 조사한 결과 여기서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운영하시는 훈련 과정에 어떠한 내용들이 평가되고 있지, 포함되고 있지, 이게 NCS 능력 단위일 수도 있고 실무 교과일 수도 있고, 네, 그것들을 전체를 모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 가이드 워크시트가 이 별도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각 단계들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평가 모듈을 구성하는 건데요. 앞서서 분석표가 우리 훈련 과정에 해당하는 전체 풀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이 풀이 만들어졌으면 이 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 과정이 두 번째 평가 모듈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풀 중에 우리 훈련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평가 주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훈평도는 NCS 능력 단위를 통합을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주제를 우리 훈련 과정의 평가 주제는 해당하는 NCS 능력풀을 요렇게 엮어서 뭐 5개, 6개의 평가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평가 주제별로 어떤 내용을 평가할지, 어떻게 평가할지, 어떤 목표로 어떤 과제를 평가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그게 평가 내용 구체화고 요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 과정은 이렇게 평가한다는 청사진, 제가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프레임이 나타난 그 평가 모듈을 최종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 모듈에 보시면 이런 평가 주제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크게 세 번째로 평가 모듈이 나오면 평가 주제별 평가 가이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주제가 5개다. 그러면 5개에 해당하는 평가 가이드를 개발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는데, 평가 가이드는 평가 주제별로 평가 과제 및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 및 배점을 개발하고 평가 지침을 작성하는 단계로 수행이 됩니다. 네, 평가 과제 및 문항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오늘 시간이 훈평도에 대한 설명이어서 어떻게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신평원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이나 뭐 NCS 기반 평가 도구 개발 매뉴얼 같은 것들을 조금 추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평가 과제 및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요소와 항목을 구분해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를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율로 나눌지, 뭐 단계로 나눌지, 개수로 나눌지 이렇게 점수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배점표, 이 배점 같은 경우에는 평가 배점을 항목이나 요소에 따라서 배점을 이렇게 산정하셔야 되는데, 사실 훈평도에 제시된 평가 가이드에는 배점을 제공해 드리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직업 교육 훈련 기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드릴 것 같아서 배점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그 중요도, 난이도, 빈도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배점까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평가 주제별 평가 가이드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실제 이 평가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지 준비할 거, 훈련생한테 사전 안내할 사항들을 포함한 평가 지침까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저 평가 주제별로 이런 어떤 평가 가이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평가 모듈,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 평가 모듈이 있고 평가 모듈에 나타난 평가 주제별로 이렇게 평가 가이드가 패키지 형태로 구성된 거. 이게 전체적인 훈평도의 구성이고 교강사님들이 개발을 하시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절차라던가 서식 이런 것들은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대로 채택을 하시고 유연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훈평도 더 활용하기입니다. 제가 응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훈평도가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하는 절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개발된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획을 하거나 이런 데서 활용하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훈련 과정 편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런 전체적인 활용 방안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훈련 과정 편성을 할 때 훈련 과정 편성의 방향이나 훈련 목표를 확인하시고 어떻게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편성을 해야겠다. 어떠한 그 능력 단위들을 사용하고 어떠한 평가 주제를 포함하고 그 평가 주제가 다시 훈련 내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요 훈평도를 활용하셔서 계획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훈련 내용 교과목 같은 거를 구성하실 때도 활용되는 능력 단위가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셔서 더 구체화된 교과목까지 구성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훈련 시간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활용 방안 요 아래 전반적인 건지 기초 수준인지 이런 제안을 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어디에 조금 더 강조를 힘을 주실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실 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산업체 수요조사지를 개발하실 때도 우리 훈평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평가 주제들을 직접 수요조사의 항목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평가 주제별로 매칭된 NCS를 수요조사 항목으로 활용하셔서 어떤 교과목을 가져갈지 어떤 내용이 더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의 활용도나 중요도 난이도를 평가하셔서 나중에 훈련 과정의 편성과 그리고 평가의 산업체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체크리스트나 채점 기준표를 개발하실 때도 훈평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훈평도가 여러 직업 훈련 기관의 어떤 상황을 다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 좀 표준화된 내용으로 개발을 하였지만 이거를 활용하실 때는 그 공통된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더 구체화된 여러분들 직업교육 훈련 기간만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변경해서 더 심화해서 구체화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시해드린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더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거나 더 세분화된 평가표를 만들다거나 채점 기준표를 개발을 하실 때도 기존의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훈평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로 이제 기존의 자료를 훈평도를 좀 가감을 해서 개발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직업교육 훈련 기간에 딱 맞춤형으로 좀 더 그 9단계 절차를 다 따라가시면서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심화편으로 개발하시는 법 그리고 자료를 다른 데에 응용하시는 법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추가적인 자료나 영상은 신평원 홈페이지나 또 워크시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시고 또 이게 마치고 나면 그 만족도 조사할 때 사전 질의응답 그 사전 질의 외에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만족도 조사하실 때 적어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전 질의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을 받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가 항목 개발 이후에 채점 기준표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별 수행 증거 구체화, 이 타입 1이요. 배점표 타입 1에 대한 설명과 타입 2 평가 내용 구체화형의 5점 평점을 할 때 평가 도구의 작업형 평가 공통 기준을 참고할 것을 안내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업형 평가 공통 기준이 뭔지 위원님들 다 아시죠? 이게 그 배점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공통 기준이라고 안내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이제 그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가 척도별 수행 증거 제시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된 타입 1은 각각 1점에 해당하는 게 어떤 수행 내용이고 2점에 해당하는 거 어떤 수행 내용이고 이런 수행 기준을 점수별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 공통 기준을 활용하면 여기 첫 번째 어떤 과제가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공통 기준에서 보면 작업 수행 절차를 평가하는 건지 숙련도를 보는지 결과물의 품질을 보는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5점 척도로 수행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어떤 과제인지에 따라서 아까 보여드린 공통 기준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 또 훈평도 1권에 이제 38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그거 외에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것인가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수준으로 나눌 때 이 5수준을 구분의 기준을 비율로 가져갈지 아니면 뭐 단계, 절차 중에 뭐 몇 단계까지 하면 보통이고 어디까지 하면 우수고 이렇게 단계로 파악을 할지 아니면 개수, 4개 중에 3개, 3개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개수로 구분할지 등에 대해서 각각의 그 수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훈평도 자료집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이제 두 번째 타입 평가 내용 구체화형에서 이 작업형 공통 기준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라는 것도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 타입 2에 해당하는 평가 내용 구체화형은 1점에서 5점까지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숫자로 써 있어서 그 척도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체크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3점 정도면 5점 중에 3점이면 보통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보통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이렇게 공통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훈련 기관에서 약간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드렸다. 보통이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60에서 80% 수행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 공통 기준을 활용해서 타입 2 배점표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훈련 과정 평가를 위한 도움서 구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의 남겨주시면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세현 박사님께서 특강 진행해 주셨는데요. 앞서 전문가 대담에서는 실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품질 향상이 이 자리에 계신 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의 결실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문세현 박사님의 노고도 역시 함께 유의미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신속하게 저희 4번째 전문가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셨는데요. 특히 훈련기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관계자분들 모시고 FG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개발된 평가도구 활용 사례 공유로 준비되었고요. 우리 기관 훈련과정 평가에 적용해본 훈평도라는 특별한 주제로 경북 산업직업전문학교의 김대영 담임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연단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에서 온
지금 현재 과정 맡고 있는 것은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과정을 맡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능력 단위마다 저희는 이거 훈평도가 아니고 평가 도구를 개발해 가지고 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훈평도를 저희가 제시해 주시고 저보고 이 훈평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예. 그래서 제가 주제를 평가 가이드 활용을 위한 접근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편안하게 요 훈평도를 우리 기관에 적용하고 맞춰올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의 현 시스템과 비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자 이렇게 5가지로 해가지고 처음 나라면 해가지고 이 훈평도를 전체적으로 제 입장에서 평가하는 평가자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개발자고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고요. 두 번째, 현 사용 중인 평가 도구를 분석. 그러니까 훈평도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제시하는 부분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훈련 과정 평가를 위한 도움서 평가 가이드와 비교 후 점검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훈평도에 제공되는 리스트를 참고하여 비교 점검해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저희 기관에서 부족하고 저희 기관이 사용 중인 평가 도구에서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나은지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어떻게 수정하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 훈련 과정 평가 가이드 개발 프로세스 활용이라고 해놨는데 앞에서 연설해 주신 분이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간략히 개요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이 훈평도를 사용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한 5가지 정도로 제시하면서 바톤을 여러분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라면 해서 제가 직업훈련기관에서 과정평가형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고 훈련 현장에서 교수자로서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개발자로서 이 훈련 과정 평가를 위한 도움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4번을 훈평도를 한 4번을 읽으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이것을 우리 기관에 활용한다면 어떨까 해서 일단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잘 돼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자, 제가 생각해 본 점은 기존 평가 도구가 기관의 훈련 과정 목표와 일치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 교과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적절한 평가 도구인가. 제가 제 과정이 과정평가형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 과정평가형 과정은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내부 평가를 실시하고 이 내부 평가 결과와 외부 평가를 또 실시해서 외부 평가 결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내부 평가가 곧 외부 평가로 직결이 돼요. 그래서 내부 평가를 잘 구성해 놓으면 외부 평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평가 도구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기존 평가 도구는 체계가 잘 잡혀 있는가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 네 번째, 이 평가로 과정 목표. 자, 과정 평가형의 과정 목표는 첫 번째는 자격이고요. 두 번째는 취업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5번째로 생각해 본 게 PBL이라고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는 교수 방식이 최근 들어 많이 변화되고 있죠.
자, 이 방법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 훈평도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5가지 초점에 맞춰가지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현재 사용 중인 평가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 도구는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평가 안내서. 자, 학생들에게 이 평가 내용, 평가 주제, 그리고 평가 방법, 평가 준비, 주의사항 이런 것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있고요. 두 번째, 평가 과제 개요서라고 그래서 자, 평가 도구 개발하면서 내부적으로 발생한 평가 문제, 그 다음에 채점 기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3, 4, 5가 만들어져요. 자, 3번은 교사가 직접 과정을 지나면서 학생을 평가하도록 하는 채점표, 교사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자기가 평가를 보는 도중 참고를 할 수 있게 평가 과제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이 답안지를 제출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채점표에 반영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한 개씩 살펴보면 실제 저번 달에 본 자동차 충전장치 능력단위 평가 도구입니다. 자, 앞에는 뭐 표지해 가지고 뭐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오고, 자, 첫 번째 오른쪽 페이지 보면 자동차 충전 장치 평가 안내서라고 그러죠. 자, 이 평가 안내서에는 평가 주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일시,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위쪽에 있죠. 그리고 뭐 어떠한 능력 단위 요소를 평가할 것인지 그것을 나타내 있고, 다음에 안내사항. 자, 평가를 봤을 때 자, 배점 기준이라든지 재평가 기준이라든지 보충 수업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입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 자, 안전 준수사항. 그리고 자, 이 평가를 보면서 성취 수준을 1단계에서 5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하고 평가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 가면 두 번째 이게 평가 개요인데, 자, 교사용이에요. 교사가 만든 평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뭐 문항수 노고 평가 일자, 그리고 평가 내용, 어떤 내용을 평가를 볼 것인지, 그리고 평가 문항에서 자, 각각 좌측에 2개, 우측에 2개에서 4개의 문항을 어떠한 식으로 자, 학습자에게 요구할 것이고, 학습자는 그것을 어떠한 주의사항을 가지고 실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고, 다음에 요 평가 문항을 기준으로 자, 답안지가 있어요. 이 답안지는 이 평가 문항을 기준으로 학생이 작성하는 답안지입니다. 자, 이 답안지의 채점을 해가지고 이 채점을 다음에 있는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이 채점 기준표는 뭐냐?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와 자, 학생이 그동안 수행하는 그러니까 평가를 도중에 수행하는 수행 작업이 있겠죠. 그 뭐 행동의 태도라든지 공부 사용법이라든지 숙달도라든지 안전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잘 하냐, 그래서 어떤 능력 단위를 실행하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채점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자, 채점 방식도 가능하면 저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채점하도록 요 문항을 체계화시켜 버렸어요. 왜 그러냐? 자, 교수자가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가면 학생들의 평가를 제대로 볼 수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항목과 저희 지금 앞쪽에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는 항목이죠. 그 항목과 자, 훈평도에 있는 항목에서
항목을 12가지로 나눴고 평가 주제, 평가 목표, 뭐 NCS 정의, 평가 방법, 평가 시간, 평가 수준, 평가 과제, 8번째 평가 기준, 그다음에 9번째 평가 고려사항, 그다음에 평가 준비사항, 그리고 11 훈련생 사전 안내, 평가 결과 활용해 가지고 자, 어느 부분이 잘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어느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두 개를 비교해서 제 입장에서는 자, 잘된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자,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없는 부분은 현재 사용 중인 평가 도구에 추가를 하는 방법으로 훈평도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뭐 채점표나 과제지, 답안지가 개별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제가 저희 기관에 사용하는 평가 도구가 있으면 그 평가 도구를 자, 훈평지에서 제시하는 항목과 비교해 가지고 자, 어느 점이 부족하고 어느 점이 만족하는지 자, 부족한 점을 충족시키면서 우리 평가 도구를 자, 보완을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고 만약 그런 방식으로 보완을 못 한다면 자, 평가 가이드에 가시면 요거 플로우 차트라고 하나 있어요. 이 플로우 차트가 뭐냐? 앞에서 뭐 개발하신 교수님께서 뭐 쭉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사용할지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 플로우 차트는 평가 도구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플로우 차트의 앞쪽에 있는 노란색 영역으로 된 뭐 훈련 처음부터 훈련 과정 현안 분석, 그 다음에 관련 자료 수집 분석, 평가 자료 분석표 작성,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면 평가 주제 도출, 평가 내용 구체화, 평가 모듈 구성, 그리고 평가 과제, 문항 개발, 그리고 평가 기준 및 배점 개발, 평가 지침 작성.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스텝을 이용해서 요 전체 내용을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차례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훈평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평가 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에서 훈련 과정 평가 가이드 개발 프로세스는 자, 여기 있는 보면 워크시트 1번부터 8번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였냐면 여기 있는 워크시트 1번부터 8번까지 잘 살펴보시면 이 워크시트만 잘 활용하셔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삭제될 거예요. 그래서 좀 넣어놨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훈평도를 우리가 어떤 방법에서 접근해야 되냐?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훈평도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 도구 있죠. 그 평가 도구의 점검과 부족한 부분의 보충, 수정 가이드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훈련 과정에서 평가는 훈련 교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죠. 자, 위 가이드를 통해 훈련 교사가 실행하고 있는 훈련 평가를 체계화시키는 계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기존 평가 가이드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기본 잣대로 이용하셔도 좋겠죠. 이거 훈평도를요. 네 번째, 잘 짜여진 평가 가이드는 훈련 과정 운영의 흐름을 이끌어줘요. 즉, 평가 가이드 하나가 잘 짜여져 있으면 훈련 내용이 보인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학습자의 능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준다. 여섯 번째, 잘 구성된 평가 도구는 여러분들 기술자 평가 있죠? 거기서 각종 심사나 새로운 과정 등을 개발할 때 어려움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훈평도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우리 기존에 개발했던 평가 도구의
부족한 점을 채운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자, 전체적인 평가 과정을 체계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편할 거예요. 예.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보기는 좀 간만이라 가지고 많이 떨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박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김대영 담임 교수님께서 우리 평가도구 우수 사례 등을 우리 기관 평가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를 또 진솔하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세션을 시작할 텐데요. 이 훈련생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평가를 진행하지만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어떤 피드백이 우리 훈련생들에게 또 진실한 응원으로 또 동기부여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전해주실 분인데요. 훈련생의 역량을 높이는 피드백이라는 주제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자격교육과 교직 보수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안지연 강사님의 강연을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강연을 맡은 안지연입니다. 선생님들의 기거 시간이 저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드백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발전적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훈련생의 역량을 높이는 피드백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드백이란 훈련생들이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교사가 보이는 반응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이나 방법에 따라 그 범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맞다, 틀렸다만 알려주는 피드백이나 틀린 답에 대해서 정답을 직접 알려주는 피드백보다는 오답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도 함께 제시해주는 피드백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을 해줘야 하는가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교사의 피드백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과도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점. 두 번째, 결과물 중심으로만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훈련 교사의 피드백이 과도하게 직접적이거나 처방적일 경우에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피드백을 해야 될 것인가 질문을 해주신 선생님도 계신데요. 지금 미리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드백 방법에 따른 유형은 크게 상담, 전체 시연을 포함한 보충 훈련, 서면, LMS, 동료 평가와 같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기관에서 한 가지 방법보다는 과제의 특성이나 훈련생의 요구를 반영한 방법을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담 같은 경우에 훈련생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내용을 훈련생이 다 기억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서면이나 LMS를 이용한 피드백 같은 경우는 훈련생에게 성찰의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제공을 했을 때 훈련생이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훈련 같은 경우에 훈련생들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하면 선생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에 그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동료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훈련생들이 상호작용을 배우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한 가지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평가 실시 및 결과 피드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훈련생의 저항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 저항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한다. 절대로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와 같은 비합리적인 신념,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형편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야단을 칠지도 모른다라는 평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내가 잘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아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해서 피드백에 대한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훈련생들이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훈련 교사와 훈련생 사이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24년 훈련 이수자 평가 설명의 자료집에 보시면은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은 한 번씩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처음 보는데 하시는 선생님들은 돌아가셔서 설명의 자료집 152페이지를 보시면은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중에서 발전적 피드백과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적 피드백은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제물을 냈는데 파일명에 오타를 낸 훈련생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일명부터 틀렸어요. 평가 안내서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현장에서 이러면 파일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사실 틀린 건 아닌데요.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셨을 경우에는 단순한 잘못에 대한 지적에 그치기 쉽기 때문에 이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AID 기법입니다. 먼저 A는 행동인데요. 과제물 제출 시 파일명에 오타가 있었어요와 같이 사람 자체가 아닌 그 행동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행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표현해 주시는데요. 검토 시 파일명을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 파일명부터 오타가 있을 경우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는요, 앞으로 훈련생이 바라는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용에 대한 완성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양식 등도 꼼꼼하게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게 좋겠어요입니다. 네, 발전적 피드백 AID 기법은 연습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피드백인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끔 질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잘한 게 없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냐. 아무리 봐도 잘한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아마 칭찬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에는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격려라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 차이가 있는데요. 칭찬은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그에 비해서 격려는 시도한 노력이나 행동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로 낙담한 사람에게 칭찬보다는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본평가에서 32점을 받고 재평가에서 53점을 받은 훈련생이 있습니다. 사실 재평가에서도 지금 패스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고 7점만 더 받았으면 재평가 또 안 해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지난 평가에서 제가 피드백했던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군요. 아주 좋아요. 저번에 만드셨던 거랑 지금 만든 걸 비교해 보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여기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까? 등이 격려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는 피드백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어려우신 선생님들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훈련 교사들도 HRD넷의 수강 만족도를 통해서 강의 피드백을 받는데요. 이때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앞으로 강의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개선을 해야겠다. 느꼈던 피드백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긍정이나 단순 부정보다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피드백은 구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적절히 배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면 훈련생이 좋아하지 않는다. 기가 죽어서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럴까 봐 겁이 난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피드백이 좋고 부정적인 피드백은 나쁜 것일까인데요. 저는 훈련생의 성취 목표 지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취 목표 지향성이란 건 학습자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왜 학습하는가,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업을 통해 가능하면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숙달 목표 지향성의 학생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더라도 이것을 단순한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훈련생들은 감점을 많이 받지 않아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공부를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곤 한다와 같은 훈련생들은 부정적인 피드백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더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처럼 훈련생의 훈련 참여 동기와 목표를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 피드백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훈련생의 역량을 높이는 피드백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예상 점수 혹은 희망 점수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예상 점수가 실제 점수보다 높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자신이 있었는지, 만약 낮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평가에 대한 훈련생이 생각이나 태도를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만약 기관에서 우리는 능력 단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평가가 끝날 때마다 면담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서면으로 평가지에 예상 점수를 써서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답을 알려주시기 전에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요. 이때는 훈련생을 압박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부드럽게 질문하거나 힌트를 제공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훈련생들 중에 교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훈련생 같은 경우는 면담에서 제가 힌트를 주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손을 떨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훈련생들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힌트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 방법에 대해서 훈련생과 의견을 나누는 것인데요. 같은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회차별로 훈련생들의 성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과 같이 피드백 방법에 대해서 훈련생과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훈련생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좀 비굴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요. 비굴한 것과 배려를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선호하는 피드백 방식과 훈련생이 선호하는 피드백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중간 평가 방법으로 동료 평가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작업 중인 과제물의 계획서나 진행 상황을 중간 발표하고 다른 훈련생들이 의견을 적어서 발표자에게 줍니다. 이때 포스트잇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노란색 포스트잇에는 좋은 점, 파란색 포스트잇에는 좀 부족한 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적어서 주면 과제물을 완성할 때 이런 훈련생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어떤 부분에 활용했는지를 최종 발표하도록 합니다. 이는 훈련생이 직무 능력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감사하게도 사전에 이제 질문을 2가지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질문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요약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데 어느 정도 깊이로 제공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 정답을 제가 제시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피드백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결합하여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때 과제의 특성이나 훈련생의 선호를 고려하셔서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평가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훈련생분들도 있지만 피드백을 원치 않으시는 훈련생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설명을 해드리고 피드백을 해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점도 훈련생들이 피드백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좀 시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따로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할 때는 면담을 활용한 피드백보다는 서면 피드백을 먼저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기관들이 서면 피드백을 진행한 뒤에 훈련생 의견란을 만들어서 피드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강제적으로 했을 때 좀 성의 없는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훈련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피드백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훈련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드백을 꼭 마지막에 결과를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 피드백을 통해서 과제의 완성도를 높여줌으로써 훈련생이 피드백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부감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한된 시간 내에서 좀 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오늘 설명회를 시작으로 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더 좋은 정보들이 더 많이 공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세션까지 상당히 밀도 높게 또 세세한 예시 사례까지 들어서 훈련생을 위한 피드백에 대한 가이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네,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더 좋은 훈련과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직업훈련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각계 전문가분들 또 이 자리 훈련기관 관계자분들의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세션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우리 현장 참석자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링크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시청자분들께는 설명회가 종료된 이후에 유튜브 화면을 통해 공개되는 QR코드에 접속해 주시면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토대로 전문가분들과 고민하고 또 FAQ에 양질의 답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2024년도 훈련 과정 또 평가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설명회 준비한 모든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노력도 성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라윤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